천재 발명가 하면 여러분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시간, 공간, 물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현대물리학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친 아인슈타인, 자동차를 상업화하는 데 성공시킨 자동차왕 헨리 포드, 역사상 처음으로 동력 비행기를 조종하며 지속적인 비행에 성공시킨 라이트 형제, 백열 전구하며 떠오르는 토머스 에디슨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 역사 속에 묻힌 또 한 명의 천재 발명가가 있습니다. 평생 결혼뿐 아니라 연애 한 번 하지 않은 모태솔로로 오로지 새로운 발명품 개발에 그의 삶을 바친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왜 역사에서 그의 이름이 잊혀졌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전기, 엑스레이, 전기자동차, TV 리모컨, 유도미사일, 그리고 심지어 전략적 군사 방위 시스템까지 그가 이루어놓은 연구와 발명들은 현존하는 실용과학의 기반을 구축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 번 책을 읽으면 그 책 모두를 완전히 기억해내고 무슨 비전을 보듯 어떤 발명품이 그의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 디자인을 따로 종이에 옮겨 그리지 않아도 완벽한 디테일까지 실제 발명품으로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진 디자인 그대로 어떤 장치를 만들고 나면 역시나 생각했던 그대로 작동했다고 하니 정말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재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로 더 알려진 그 이름, 잊혀진 천재 니콜라 테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발명과 연구들은 현대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과학기술의 대업적이었지만 역사 속에 조용히 잊혀졌던 그의 이름처럼 테슬라의 마지막 순간 또한 외롭고 불운한 모습이었습니다. 1943년 1월 7일 뉴요크 호텔의 한 방에서 숨져있는 86살 노인을 호텔을 청소하던 한 직원이 발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홀로 호텔에 살며 우유와 크래커만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던 니콜라 테슬라는 그렇게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수많은 발명품과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놓고도 이토록 가슴 아픈 마지막 순간을 경험했을까요? 1856년 7월 10일 테슬라는 지금의 크로아티아인 오스트리아 제국의 스밀잔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난히도 심하게 천둥 번개가 치던 깜깜한 밤에 태어난 테슬라를 보며 출산을 돕던 조산사가 이 아이는 어둠의 아이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자 테슬라의 엄마는 그녀의 말에 즉각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 아이는 빛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테슬라 엄마의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말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3명의 누나와 1명의 형이 있었던 테슬라는 그가 5살 때 하나밖에 없던 형이 말에서 떨어져 결국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테슬라의 마음에 평생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테슬라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남다른 천재성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미적분을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답을 내자 선생님은 그가 치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번 읽은 책은 디테일까지 모두 상세하게 기억해내는 사진적 기억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테슬라에게는 마치 환상처럼 빛을 동반한 어떤 비전을 보게 된 일이 자꾸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러한 비전을 통해 영감을 얻어 그의 대표적인 발명품들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학우들보다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한 테슬라는 대학에서 그토록 원하던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게 되는데 사실 테슬라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교회의 사제였던 테슬라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 또한 자신과 같은 사제나 혹은 군인이 되기를 바랐는데요. 그가 17살이 되던 해에 테슬라는 치명적인 콜레라에 걸리게 됩니다. 병상에서 그때 아버지와 약속을 하게 됐는데요. 테슬라의 아버지는 그가 병에서 낫기만 한다면 원하는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게 해주겠다고 했고 그 뒤 9개월간의 오랜 투병 끝에 테슬라는 기적처럼 회복하게 되고 아버지는 약속대로 그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테크니컬 칼리지 오브 그라즈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게 된 테슬라는 공부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고 매일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공부만 하는 그를 걱정한 학교 교수님은 끝내 테슬라의 아버지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공부만 하는 생활을 계속하다가는 과로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를 말려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교 학과장으로부터 최고의 스타 학생으로 뽑히는 주목받는 학생이었던 테슬라는 2학년이 되면서부터 도박에 빠져들고 맙니다. 도박으로 생활비와 등록금 전부를 잃고 결국엔 그 잃은 돈을 다시 만회하긴 했지만 이미 학교 성적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졸업장도 받지 못하고 이 사실을 숨기려 가족과 친구 모두와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죠. 그리고는 유럽의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지내다가 부다페스트에 잠시 정착해 전화회사의 전기기술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을 걷는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어떤 빛 같은 비전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전기 동력 방식인 교류발전기의 상세한 디자인이 그의 머릿속에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1884년 미국으로 건너온 테슬라는 뉴욕에 위치한 에디슨 머신 웍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미 전구의 상업화와 직류 전기 사업으로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토머스 에디슨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나 했지만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테슬라는 에디슨 회사를 박차고 나와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려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한 번은 에디슨 회사에 있을 때 잦은 문제를 일으키던 직류 모터와 발전기를 고쳐오라는 일을 테슬라에게 맡기며 이 일을 잘 해내면 5만 달러,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2밀리언 달러, 즉 130억의 보너스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얼마 후 테슬라가 약속한 대로 개선된 모터와 발전기를 완성하고 보너스에 대해 묻자 에디슨은 테슬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당신은 미국식 농담을 이해 못하는군요. 에디슨 회사에서 나온 테슬라는 자신의 디자인과 발명품으로 자신만의 회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결국 하루에 2불, 지금의 돈으로 50불을 받으며 막노동반에서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887년 테슬라에게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조지 웨스팅하우스와의 만남으로 테슬라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테슬라의 대표적인 발명품인 교리 전류의 가능성을 본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를 전적으로 투자하고 마침내 테슬라와 에디슨의 전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미국 전역에 공급되는 전기의 주인이 되는 거죠. 당시 전기의 공급은 엄청난 시대적 변화였습니다. 인터넷의 시작으로 모든 세상의 정보를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전기가 전혀 없던 시대에서 모든 가정집과 일터에 전기가 공급되는 일이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에디슨의 직류를 이용한 전류는 잦은 스파크로 인한 위험성과 긴 거리까지 공급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교류 전류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죠. 그 당시 테슬라의 교류 전류가 자신의 직류 전류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었던 에디슨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 마치 대통령 선거라도 하는 것처럼 상대를 깎아내리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테슬라의 교류 전류는 아주 위험하다는 소문을 내기 위해 에디슨이 사용한 방법은 다름 아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물들을 전기 감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동네에 살던 고양이와 개들이 영문도 모른 채 실종되더니 알고 보니 에디슨이 학생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동물들을 잡아오게 하여 결국 전기 감전의 희생양이 되게 한 거죠. 그리고 결국 서커스 공연을 하던 코끼리까지 전기 감전으로 도살시키고 맙니다. 또한 그는 그의 파워와 돈을 이용해 사형 선고에 쓰이는 전기 의자도 교류 전류로 대체하게 하고 이에 대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의 이러한 지나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전류 전쟁의 끝은 테슬라의 교류 전류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1896년 시카고에서 있었던 만국 박람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류 전류의 효과적인 생산성과 안전성을 보게 된 거죠.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의 성공은 나야가라 폭포에 세계 최초 교류 전류 수력 발전소를 짓게 합니다. 테슬라의 삶에 이제 드디어 꽃이 피는가 싶더니 이러한 성공의 삶을 맛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웨스팅하우스의 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놓이게 됩니다. 회사를 살려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에게 이제 로열티 지불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고, 그러자 테슬라는 망설임 없이 전에 썼던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오히려 웨스팅하우스를 위로하고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힘든 시기에 자신을 믿어줘서 고마웠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때 테슬라가 포기한 로열티는 12밀리언,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300밀리언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후 테슬라는 뉴욕에 오로지 발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신만의 연구실을 차립니다. 그곳에서 그는 300개에 달하는 특허를 내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만든 발명품으로는 지금의 네온사인이 된 테슬라 터빈, 자동차에 쓰는 날 없는 터빈, 또한 지금의 엑스레이 기술을 개척했으며 그리고 지금의 무선 조종 자동차나 드론을 있게 만든 원격 조종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테슬라가 만든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는 배의 모습인데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모여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무런 선도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움직이는 테슬라를 보고 마술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대표적 발명품으로는 테슬라 코일이 있습니다. 그는 이 코일을 이용해 같은 주파수를 맞추면 전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1995년 첫 라디오 시그널을 보내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고 강한 전압으로 인한 스파크로 그만 그의 실험실에 큰 불을 내고 맙니다. 그동안의 리서치며 장비까지 모두 다 태워버린 그의 실험실의 화재는 여러모로 테슬라의 삶을 내리막길로 이끄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야 테슬라는 비로소 그때 그 라디오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지만 이 일로 인해 에디슨과 또 한 번 부딪히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 당시 마르코니라는 또 다른 이탈리아계 사업가도 비슷한 라디오 발명으로 특허를 신청했는데 테슬라의 발명품과 너무나도 비슷해 처음에는 그의 특허가 거절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US 특허국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 다시 마르코니에게 라디오 발명의 특허를 주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이 뒤바뀐 결정의 배후에는 마르코니를 향한 토머스 에디슨의 엄청난 재정적 지원이 있었고, 마르코니는 이러한 에디슨의 지원에 힘입어 물리학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그가 먼저 만들어 놓은 발명품에 숟가락을 얹어 노벨상까지 타게 된 마르코니에게 소송을 걸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법정에서는 결국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지만 그때는 이미 테슬라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무선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신호를 주고받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바로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테슬라의 마지막 드림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뉴욕 롱아일랜드에 무선 전송 장치인 거대한 워든클리프 타워까지 지었는데 결국 투자자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투자가 끊어지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고 그의 드림 프로젝트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상대가 어디에 있든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사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렸지만 시대를 앞서간 테슬라의 꿈과 열정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30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실현됩니다. 그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의 나이 81살 때 거숙하던 호텔 앞 거리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접촉사고 후 갈비뼈가 부러지고 끝내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거부하더니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재정적 파산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정신적 건강까지 점점 악화되는데요. 웨스팅하우스가 그가 유숙하는 호텔에 호텔비를 매달 내주기는 했지만 우유와 크래커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많은 빚을 진 채로 홀로 호텔에서 그의 86년의 삶을 그렇게 마감합니다. 그의 삶 말년에 테슬라의 유일한 낙은 매일 공원에 나가 비둘기에게 밥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픈 새들이 있으면 그들이 건강이 회복되도록 돌보며 이를 위해 희생과 투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말합니다. I have been feeding pigeons, thousands of them for years. But there was one beautiful bird, pure white with light gray tips on its wings. That one was different. It was a female. I loved that pigeon as a man loves a woman. And she loved me. As long as I had her, there was a purpose to my life. 오늘도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